자, 우리가 2월 5일 옵디보 여보이에 대한 유럽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권고 이후에 보통 한 달 내외로 뭐가 나와요? 승인에 대한 여부가 유럽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보통.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만약에 HLB가 지금 급등이 나와서 10만 원대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옵디보 여보이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왔으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급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개인 투자도 안 들어와 있고 기존의 HLB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흔들기를 하면서 팔놈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옵디보 여보이 이슈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기다렸던 뉴스가 옵디보 여보이의 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권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권고를 했다면 승인이 나올 텐데 주가를 올리는 도중에 승인이 나왔다면 급락이 나왔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승인이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나왔다는 건 악재 해소다. 경쟁 상대의 승인. 사실상 유럽에서의 승인이기 때문에 HLB와 여보이는 옵디보는 FDA에서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 사실상 지금 싸우는 지역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옵디보 여보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주가를 올리는 도중에 나왔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왔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밑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번 3월 10일에서 3월 14일 이 폭등이 나오는 이 구간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기서 EIR에 대한 카드를 분명하게 꺼내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린 요 부분들을 생각해서 주가가 급등할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찍어드리는데 거의 한 이틀, 3일 만에 영상 찍어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이고 이번 주 정말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주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일요일이고 이제부터 앞으로 5거래일이 정말로 좀 스펙타클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이 됐죠. 여기 보시면 옵디보와 여보이에 대해서 유럽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만 좀 보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캡처해서 보내드린 게 요거거든요. 쭉쭉쭉쭉 보면은 자, 요건데 이제 HLB와 지금 BMS가 좀 경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임상 데이터나 이제 지표를 보면 임상에 대한 결과는 사실상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 B형 환자 비율이 HLB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데이터의 측면상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한 숫자를 보면 거의 이쪽은 75%가 B형 간암 환자고요. 이쪽은 이제 C형 감염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암이 23%. 그다음에 여기는 골고루 분포가 좀 되어 있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HLB가 좀 불리하지 않냐라는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요게 치료가 달라요. 이제 HLB는 PD-1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BMS 면역항암제 PD-L1 계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별로 조금 맞춤형 치료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경쟁에서에는 조금 여보이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뭐 약물의 내용이 아니라 이 옵디보라는 이 면역항암제가 이미 시장에서 1년에 매출을 10조 이상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얘가 시장에서 인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딱 1대1로 맞짱을 딱 뜬다고 했을 때 사실상 경쟁에서는 HLB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요게 뭐냐면 다른 치료를 받다가 온 사람들 그러니까 간암 치료에서 방사선이나 절제술이나 다른 거를 해봤는데도 개선이 없는 사람들이 59%가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HLB 임상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옵디보 여보이는 42%, 방사선이나 다른 거 치료하다가 옵디보 넘은 사람이 335명 중 42%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땐 HLB는 치료를 도중에 중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한테 긴 생존율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옵티보 여보이는 이 49%이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뭐 42%죠.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요런 측면은 HLB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 요거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작용. 3, 4등급 부작용이 좀 위험한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게 81%잖아. 그 다음에 옵티버염은 41%. 근데 요 부분도 과거에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BMS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중 환자의 50%, HLB 부작용 환자의 50%는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약만 먹어주면 혈압이 내려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는 치료 중단율도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HLB가 크게 지표상 나쁜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요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리보세라닌 비용일번 가장 안전한 간암 신약입니다. 작년 4월 이슈인데 자 보게 되면은 여기서 HLB그룹이 얘기한 게 이거죠. 당사의 기업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작용이 높아하고 쉽지 않다는 악의적인 글을 퍼뜨리며 회사의 성과와 신약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보세라닌 비용요법은 글로벌 3상을 통해 간암 치료제의 역대 최고의 약효를 보인 데 이어 안정성도 매우 높은 신약이다. 자, 팩트를 살펴보면 리보세라닌 비용요법에서 보여진 부작용은 대부분 TKI, 비용약물의 기전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증상들이다. 부작용의 절반가량은 고혈압이니 혈압약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자, 실제 저명 의학 저널인 란셋에 게재된 3상 논문에도 새로운 안전 이슈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혈압, 고혈압이 가장 크고 이거를 제외하면 옵티버 에버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의 회사를 폄훼하기 위해 줄곧 꺼내드는 간독성 문제에서도 간독성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간 기능은 치료 기간 내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결과로 리보세라닌 비용요법은 치료 중단율이 3.7%에 지나지 않는 반면 그죠? 치료 중단율이 3.7%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표를 잠깐 봤을 때 보면은 요 부분 있죠? 보시게 되면 요거 뭐요? 치료를 받다가 온 사람들이 이 HLB 리보세라닙의 임상을 진행했을 때 치료 중단율이 3.7%밖에 안 됐다라는 건 분명히 효능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요. 지금 보면은 비형 관련된 환자들에게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옵티버 승인대 옵티버 여보이는 전체적인 임상 데이터 상에서 고루고루 잘 뭐라고 할까요? 고루고루 잘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HR 요 부분이 1보다 적으면 적을수록 가장 치료 효능이 좋았다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 효능상 봤을 때는 HLB가 가장 효능이 좋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팩트만 말하자면 옵티보가 FDA 승인되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닌이 FDA 승인되잖아요. 그럼 둘이 경쟁을 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리보세라닙이 옵티보보다 불리한 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얘 옵티보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장에서 10조 이상의 매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리보세라닙에는 좀 많이 경쟁력 측면에서 저조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FDA에서 HLB가 만약 승인된다라면 HLB는 아시아인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아시아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도 당연히 서양인의 비율이 높겠지만 아시아인 비율도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인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HLB가 뭐 승인되면 무조건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얼마, 시장 규모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여보이가 분명히 껴있다라고 하면 이 서양인 쪽에 이 매출은 어느 정도 떼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추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명히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번 주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3월 20일 FDA에서 승인을 해줄지 승인을 안 해줄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FDA 직원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올 거고, 승인이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오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온다? 조정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시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왜? 옵티버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분할 매도로 대응할 것이고, 또 주가가 오른 다음에 3월 20일에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놓고 대응에 대한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겠죠. 이러한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한 상승이 뭐 옵티보 여보이 뭐 이슈가 있더라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이 HLB 애들도 주가를 여기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께 가끔다 말씀드리는 내용 그거잖아요. 옵티보 여보이가 얘네가 거슬린다. 거슬리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그 얘네가 만약에 HLB가 주가를 올리는 도중에 유럽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쵸?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올라가는 도중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세력들은 이 위쪽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의 매물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힘들 거예요. 왜?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옵티보 여보이가 유럽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옵티보 여보이가 튀어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권고가 나왔고, 그죠? 이제 승리 나왔잖아. 그러면은 HLB 주포들도 유럽에서 언제 승리 나올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 이후에 주가의 상승 탄력 자체를 강하게 높인다라고 했었을 때 유럽에서 승인이 떠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당연히 빠지겠죠. 그죠? 당연히 빠지겠죠. 올라가는 도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악재로 반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물량을 받아주는 건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주가를 눌러놓고 여기서 옵티버업의 승인이 완료됐잖아.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쏘겠다라는 거죠. 왜? 단기적으로 악재가 해소되었으니까. 옵티버 여보이가 승인된다고 하면 올라가다 빠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번 주가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들 보면은 이슈가 나왔던 게 2월 5일이란 말이야. 2월 5일 보면은 뭐라 했어요? EU가 승인을 지지하고 허가를 권고했다라고 했잖아. 언제? 2월 5일에.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그죠?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HLB 주포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뭐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옵티보 여보이가 유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을 거고, 3월 7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3월 7일자인지 3월 8일자인지 제가 잘 못 봤는데 어쨌건 승인이 됐어요. 유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HLB가 지금 주가를 10만원 이상으로 올려놨다라고 했을 때 옵티보 여보이가 승인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할까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겠죠.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옵티보 여보이가 승인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주가를 무너뜨리려는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10만원 구간에서. 시총이 HLB가 워낙 높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런 뉴스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를 낮춰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많은 신규 개인 투자자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고, 원래 기존의 HLB 보유자분들이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이슈에도 크게 반응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올라갔을 때 저런 기사가 나와서 빠지는 것보다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저런 기사가 뜨면서 오히려
악재 해소로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다 나왔고 주포가 올렸을 때 나오면 부담스러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슈 이후에 주가를 올리려고 기다린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어쨌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부분이고 충분히 이러한 VAI나 NAI를 받았다는 이슈를 꺼내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갔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번 주에 15만원 갔다. 진짜로 예를 들어 15만원 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보유할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야. 왜? 분할 익절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 봐봐. 3월 20일이 승인 날짜인데 3월 14일에 주가가 15만원 가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얼마야? 지금 3월 9일 일요일이거든요. 지금 85,800원이잖아.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네. 예를 들어 그죠? 2배 가까이 올랐네. 근데 승인받기 전이네. 그럼 기대감으로 2배 올랐네. 분할 익절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승인이 될 수 있는 부분,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잘 전달드리고 싶고요. 저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장대 양봉 뜨면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을 겁니다. 특히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EIR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으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급등 나오면 익절해야지. 어느 정도 다 익절이 아니라 2분의 1이든지 아니면 3분의 1씩 2번 익절하든지 이렇게 익절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익절에 대한 타이밍 혹시나 같이 타이밍 잡으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금 3,5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HLB 주주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HL 주 많고 우리가 그거 좀 보면 그러니까 여기 HL 주주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쭉쭉쭉쭉 내리면 여기를 볼게요. 자, 쭉 내리면 HLB 주주분들이 이제 평단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리가 올라갈 거라 생각한 이유가 또 여기 있는데 지금 보면 1160분이 투표해 주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매물대 분포를 좀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의 매물대 분포. 근데 최근에 HLB가 어디 찔러줬죠, 여러분들? 97,000원대 찔러줬죠. 그죠? 97,000원대.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지금 비율을 봤을 때 6%가 97,000원 위에 있습니다. 6%만이 97,000원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94%는 뭐요? 나머지 94%는 97,000원 어디 있다? 97,000원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HLB의 흐름을 보면 모든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고 그죠? 나갈 수 있게 탈출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세력이 개인 투자자를 탈출시켜주는 일은 절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면은 97,000원짜리 찔렀다는 것 자체가 모든 개인 투자자한테 수익을 준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개인 투자자한테 나갈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빼려고 했다라고 하면 나갈 기회를 절대 안 주고 개인들 평단 많은 구간까지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보여줬겠죠.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가 있는 구간까지 평단을 올려 쳐줬다라는 건 충분히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슨 의도? 매물을 소화하고 가려는 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 나오기 전에 매물 소화 진행하고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팔 사람은 다 이제 매도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 장중에 이게 만약에 지금 급등이 나와서 10만원 위쪽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됐다라는 거 보고 매도 물량을 쏟아냈겠습니까? 신규가 많이 들어와 있다 하면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가 나온 거, 유럽 승인이 나온 뉴스만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세력들이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슈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HLB를 방해할 이슈는 앞으로 3월 10일에서 3월 14일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VAI나 만약에 NAI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EIR 보고서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HLB의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추격 매수하지 않고 분할 익절로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VAI나
NAI가 나오면 승인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포커싱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EIR 보고서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이걸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우리는 근데 승인에 대한 여부를 신경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 포커싱 자체가 VAI나 NAI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요게 뜨면 뭐다? 요게 뜨면 승인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CMC에 대해서 VAI나 NII에 나오면 승인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VAI나 NII가 뜨면 무조건 승인이다. 아니에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주가가 폭등하면 사람들이 승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세가 붙을 거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존에 지켜보던 사람들도 야 이건 승인이다. 그리고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갈 거예요. 막 플러스 20%막 장대 양봉 뜰 거야. 그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 야 장대 양봉이 뜨네. 야 그럼 이거 내용을 아는 누군가들이 매수하고 있다. 자 승인 받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조금씩 밀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실패인가? 이런 생각하죠. 사람은 가격에 보고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 실패, 올라감 승인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어느 정도는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등할 때 분할, 익절에 대한 타이밍을 분명하게 잡아가자. 이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 구간 같이 대응하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위쪽 번호 010 9201 6329로 뭐라고 보내라고요? H라고 위쪽 번호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 9201 자, 6329 H 남기셔서 꼭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대응에 대한 전략 분명하게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그쵸? 자,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2월 5일 옵티보 여보이에 대한 유럽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권고 이후에 보통 한 달 내외로 뭐가 나와요? 승인에 대한 여부가 유럽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보통.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만약에 HLB가 지금 급등이 나와서 10만 원대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옵티보 여보이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왔으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급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개인 투자도 안 들어와 있고 기존의 HLB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흔들기를 하면서 팔놈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옵티보 여보이 이슈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기다렸던 뉴스가 옵티보 여보이의 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권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권고를 했다면 승인이 나올 텐데 주가를 올리는 도중에 승인이 나왔다면 급락이 나왔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승인이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나왔다는 건 악재 해소다. 경쟁 상대의 승인. 사실상 유럽에서의 승인이기 때문에 HLB와 여보이는 옵티보는 FDA에서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 사실상 지금 싸우는 지역 자체가 현재 구간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옵티보 여보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주가를 올린 도중에 나왔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왔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밑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2번 3월 10일에서 3월 14일 이 폭등이 나오는 이 구간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기서 EIR에 대한 카드를 분명하게 꺼내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린 요 부분들을 생각해서 주가가 급등할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010 9201 6329로 H 남기셔서 반드시 같이 대응에 대한 전략 부분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이 선물 하나 드릴 건데 이 선물 뭐냐면은 자, 이거 선물은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오늘 선물 말씀을 드릴게요. 선물을. 자, 보시면은 저는 주도주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주도주는 뭐냐면은 그냥 말씀드립니다. 조선주예요. 조선주. 아니 그럼 조선주 뭐 사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거 사면 돼요.
아 뭐야 그럼 이거 사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뭐예요? 핵심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뭡니까? LNG선이잖아요. LNG선 매출 비중이 70에서 80%잖아. 이거 여러분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선 기자재들 이런 기자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자재 회사만 찾아내도 LNG선 관련된 공급 계약이 27년, 28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영업이익과 매출 컨센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네. 뭐요? 무조건 매수해야죠. 왜? 영업이익과 매출 올라가면 주가는 따라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인 원리잖아. 그럼 정말 이런 종목을 찾아내서 매수해서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종목들을 꼭 안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요것도 조선 히든으로 남겨놨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6329 H 남기셔서 꼭 입장하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세요.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